교육공학에서 언급되는 가장 유명한 학자를 한 명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코 가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교육들은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보면 거의 다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을 넘어선 방법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교육의 형태는 가네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것처럼 가네는 현존하는 모든 교육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네의 이론을 이해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수업을 설계하실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수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업이 있고, 좋지 않은 수업이 있고, 나쁜 수업이 있고, 나쁘지 않은 수업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나쁜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나쁘지 않은 수업을 만들 수만 있어도 교사나 강사 입장에선 충분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업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가네가 자신의 이론에서 가정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가정을 이해하면 가네의 이론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네는 학습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종류의 학습이 존재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종류의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의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의 범주와 학습의 조건이라는 개념인데요. 학습이 범주에 따라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조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네의 이론에 따르면 교수를 설계한다는 것은 일단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에 대한 학습 범주를 확인하고 확인된 학습 범주에 맞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학습의 범주와 학습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범주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었어요. 학습이 다 똑같은 학습이 아니라 범주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네는 다음과 같이 학습의 종류를 5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가네가 학습의 범주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교수 설계 측면에서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꽤나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학습의 범주 첫 번째는 언어 정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습 수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언어로 된 정보가 학습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습은 언어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교육학 학습을 하실 때 교재를 먼저 찾으시지 않으셨나요? 교재를 보면 대부분 텍스트 정보로 기술되어 있어요.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정보란 예를 들어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이 학습의 범주와 학습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와 같은 서술적 지식을 언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예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와 같은 명제적 지식이 언어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학습의 범주를 개념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수준의 학습의 범주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어 정보가 핵심적인 학습 목표가 되는 학습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외국어 학습이 바로 언어 정보가 핵심인 학습의 범주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예컨대 영어를 잘하려면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암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학습 범주는
지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가네는 이것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언어 정보는 단순하게 1차원적인 정보를 언어로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적 기술은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지적인 기술인 것이죠. 예를 들어 2차 방정식과 관련한 언어 정보는 2차 방정식은 미지수의 차수가 2차로 되어 있는 등식이다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적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 정보를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지적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기술은 언어 정보보다 더 고차원적 수준에 있는 학습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